오늘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는 연준 FOMC가 금리 인상 또는 동결 인하 이 여부를 결정할 때 물가와 함께 중요하게 참고하는 거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뉴욕 증시가 숨을 죽이게 됩니다. 뉴욕 증시뿐만 아니죠. 달러 환율, 국채 금리, 국채 유가, 금값, 그리고 이 비트코인, 아무 가상화폐도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게 늘었어요.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조금이나마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에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예상을 웃돌고 있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추세가 드러났지만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따라서 다음 주 10일 목요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또 됩니다. 7월에 소비자물가지수 CPI 지난달에 3%까지 떨어졌죠. 이번에는 다음 주 10일이에요.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 결정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드디어 3%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지길 희망을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 이하가 아니라 3.3%, 오히려 전월보다 소폭 상승을 하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페드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페드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 88.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7월 3일에는 이 확률이 69%였어요. 그러니 이번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증시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고용보고서 4대 지표인 신규 고용, 실업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노동시간 등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18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하회하는 결과예요. 올해 6월 당시 20만 9천 개보다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2020년 12월 이후 최저치예요. 지난 1년간 월 평균 수치 보면 31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8만 7천 개 증가하면 완전히 큰 폭으로 줄은 겁니다. 6월 수치는 20만 9천 명에서 18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7월의 실업률은 예상치 3.6%보다 또 더 내려가서 3.5%로 나타냈습니다. 전월에는 3.6%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지금 가장 낮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동안 고용 증가세가 컸던 레저, 접대업은 17,000개 늘었어요. 전월에는 2만 1,000개가 늘었어요. 근데 전월 대비 줄었죠. 레저 접대업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 급격하게 늘었는데 다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3월에는 월 평균 6만 7천 개가 늘었던 분야예요. 월가에서는 민간 고용업체 ADP가 공개한 지난달 민간 부문 고용이 32만 4천 개 급증을 하면서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노동시장이 뜨거우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는 예상을 밑돌면서 우려는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 상승 속도가 예상을 약간 웃돌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어요.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4.4%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예상치 0.3%, 4.2%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보는 핵심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달 연속으로 신규 일자리 증가수가 예상치를 밑돈 것은 미국 시장이 마침내 둔화했다는 증거를 보다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임금 상승률이 4.4%로 여전히 높은 것은 부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9월 금리 인상 결정을 계속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르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둔화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928년부터 2022년 월별 S&P 500의 평균 수익률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1928년부터면 약 100년 가까운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보면 7월이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1.7%. 그 다음이 4월 1.4%. 그 다음 12월, 1월. 그 다음에 1년 중에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가장 떨어질 때가 9월입니다. 마이너스 1.1%. 그 다음 2월과 5월도 마이너스 0.1%가 나옵니다. 9월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8월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번 8월, 9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주식 강세론자예요.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 또 오펜하이머 자산 운용의 수석 투자 전략가 존 스토얼츠 퍼스. 이 사람들이 작년 2022년 초에 주가 전망, 실제 상황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구겼다고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작년 초에 마르코 콜라노빅은 작년 연말에 S&P 500 전망으로 5,500을 제시했어요. 존 스톨드 퍼스는 이보다 더 대담하게 5,330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S&P 500 계속 하락했죠. 10월 12일 바닥 3577에서 7.3% 상승한 3,839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의 이 5,050, 존 스텔스 퍼스의 5,330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세론자였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현재 약세론자로 바뀌었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빅은 최근 투자 메모에서 최근 경제의 회복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지만 지난해 통화 긴축에 지연된 영향은 대부분 아직 발현되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가 20%까지 갔다가 요즘 조정받아서 오늘 현재 17% 넘게 상승하는 등의 이 주식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보였지만은 콜라노빅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콜라노빅은 올해 계속해서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섣부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존 스텔스 퍼스, 오펜하이머 최고 투자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지속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4,900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존 스톨스 퍼스, 오펜하이머 최고 투자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한 주요 물가지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지금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이후 증시를 떠난 약세론자들도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증시 유입 자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S&P 500 지수도 연말까지 4,900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초 기술 부문인 일명 M7, 매그니피센트 7, 이 훌륭한 7개 주식의 이 빅테크 주식이 주도를 해왔던 랠리 이후 지난 2달 동안에 S&P 500의 11개 부문, 11개 부문 모두 섹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원자재와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 부문은 올해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전략가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연착륙이 가시화되고 인플레이션 냉각이 주가 상승에 순풍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 톰 리 펀드 스트렛 공동 설립자는 지난달 초에 S&P 500이 올해 말 4,825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 시티은행,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S&P 500에 대한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시티은행은 올해 S&P 500 종가를 4,000에서 4,600으로 크게 올렸어요. 내년 중반 목표가를 4,400에서 5,000으로 크게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